오늘 시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1.73, 코스닥 1.95 하락 시작했고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1.5% 정도 하락. 잘 나가던 LG화학도 1.5, LG에너지솔루션 1%. 네. 뭐 또 뭐가 있나? 현대자동차는 뭐 계속 약세니까 1.8. 넷마블 3.2% 마이너스. 네. 그리고 호텔신라 2% 넘게 마이너스. 결국 얘기하는 게 대한제강 2%. 당신 주식 얘기하나? HLB 테라피. 자, 영희사님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건강검진 잘 받으셨죠? 네, 어제 잘 네. 받았습니다. 노 프로블럼? 아직 일단 모르죠 뭐. 의사랑 상담했을 때는 뭐 너무 건강하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유지만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부럽습니다. 네. 저도 이번 달 중순쯤인가 한번 가긴 가는데. 저도 다음 주 갈라 그러는데. 아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 증시 상황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3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54%, 좀 비교적 크게 좀 하락해서 2,300선까지 좀 다시 밀렸고요. 하락 종목이 뭐 800개, 상승이 550개로 뭐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87% 빠져서 68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 하락 종목이 한 1,400개, 상승이 71개 정도로 뭐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지금 뭐 상위 종목들 거의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3%, LG에너지솔루션이 1.4%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바이오, 뭐 SK하이닉스도 1에서 2% 정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 3% 가까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오늘 약세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6%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방산 쪽이군요. 네, 그다음에 원전주죠. 한전기술이 1.7%,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0.6%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K텔레콤도 약간의 빨간색이고요, 0.2%. 그래서 방어주하고 방산, 뭐 원전주 이쪽하고 음식료 업종이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좀 예상보다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네. 오늘 마이너스 6% 급락했고, SKI테크놀로지도 좀 기대 못 미치는 좀 실적이 나와서 마이너스 6% 급락하고 있고, 어제 카카오그룹주가 이제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근데도 카카오가 오늘 또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또 미국에 이제 금리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페이도 오늘 한 5% 가까이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뭐 게임주도 좀 좋지가 않은 상태라서 결국 인터넷하고 실적이 좀 잘 나오지 못했던 기업들이 오전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대부분 한 1에서 2% 가까이 시총 상위 기업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 또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2% 정도 각각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일단 오늘은 뭐 거의 오른 건 없고, 덜 빠지는 기업이 뭐 아프리카 TV 정도 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 보톡스 기업인 메디톡스가 한 약보합 정도, 요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이 안트로젠, 뭐 엔캠, 레고캠 바이오, 여기 바이오죠. 그러니까 바이오랑 일부 2차 전지 쪽이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어떻습니까? 오늘 일단 외국인 수급만 좀 말씀드리면, 네. 현재 외국인들은 종합적으로는 한 67억 정도 코스피 팔고 있는데, 예. 오늘 전기전자는 좀 팔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아직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뭐 33억 정도라.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에는 조금 일부 매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군요. 뭐 기계업종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산 원전주가 좀 기계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원전과 방산주 좀 사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좀 파는데 전기전자랑 인터넷 게임주 이쪽으로 조금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아직은 매도 규모가 좀 작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1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파는 거는 운수장비 쪽, 아마 자동차 쪽 일부 한 58억 정도 팔고 있고, 화학과 건설업종은 기관 투자들이 좀 일부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요즘에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이 팔았는데, 네. 오늘은 일단 188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일단 가장 좀 강한 섹터는 원자력 발전소 이쪽 테마가 역시 뭐 가장 오늘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방산주, 항공기 부품 아마 보잉이 또 이렇게 뉴스가 좀 좋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주가 좀 올라서 우리나라 이제 항공기 부품 관련주도 네.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다시 양전해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견조한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하네. 네. 네? 대단해. 시총이 지금 133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오늘 매드팩토가 9% 가까이 또 힘을 내주고 있군요. 아 축하 좀 해줘요 이럴 때. 네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드팩토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발랄해 보면. 신약 개발 하나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직 뭐 저도 확인해 본 거는 아직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체크해 뭔가 보겠습니다. 이제 큰 거 하나 해냈다고 봐야 네, 되겠군요. 뭔가는 고맙습니다. 있겠죠. 오늘 같은 날 오르는 거 보면. 네, 이런 뭐 다른 날 같으면 뭐 거의 상한가 간다고 네. 봐야겠네요. 네. 아 시장을 좀 보세요. 난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는 시총 2위 종목에 이 주도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를 LG 화학 같은 걸 집잖아. 네. 이제 그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정 대표? 세상 혼자 사는 거예요. 내 것만 보면 되지. 대박 어떻게 매드팩도 호텔신라만 얘기를 합니까? 현대 두인코 아 정말. 1%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유 KMW 떨어지고 넷마블 4% 떨어지고. 아 참. 아니 요 게임 근데 제가 제 종목 쭉 말씀드리면 묘하게도 거의 전 섹터는 다 나와요. 전 네, 섹터에 대한 그죠. 분위기는 예, 나옵니다. 섹터는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L건설 2% 넘게 마이너스고요. 네. 한조회, 한국조선해양 2% 가까이 마이너스. 태용로직스, 요건 이제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수? 운송 쪽이죠. 운송 쪽이죠. 네. 2% 마이너스. HD현대, 요거는 정유 및 조선 뭐 이거 듣다 보니까 커버가 되네. 다 되잖아요. NH바이오 2%. 듣다 보니까 되긴 되네. 네. 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도 있네요. CIS 아 장비 회사. 장비 회사인가요? 네, 2.3% 마이너스. 호텔신라 1.4% 마이너스. 금호석유 1.45% 마이너스입니다. 금호석유 우선주는 0.2% 마이너스로. 됐어. 저 여미사님. 네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방산, 뭐 일부 항공기 부품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방어주죠. 뭐 편의점 회사라든가 또 2차 전지 회사에서 오늘 뭐 LG엔솔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거의 보합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확실히 셀, 살아있네. 이 업황이. 3사가 모두 네? 다 지금 확실히 살아 있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주도주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좀 빠지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역시 그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카카오가 마이너스 4% 빠진 게 좀 인터넷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사료주는 다시 이제 그 곡물 수출하겠다라고 러시아가 언급을 하면서 사료 업종들은 오늘 다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 외에 게임주가 좀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 빠지고 있고 해운주, 뭐 비트코인 관련주, 그 반도체 대표주도 지금 삼성전자가 한 2% 가까이, 하이닉스가 2.6% 빠지면서 일단 반도체는 오늘은 좀 좋지 않은 네. 그런 부산 흐름을 좀 보여주고 갔었잖아. 있습니다. 어? 부산? 부산 갔었잖아. 네. 어떤 분이 질문을 와갔는데 나보고 그 게임 좀 파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게임주? 얼척이 없어가지고 게임. 지난번에 한번 살짝 공개했었잖아. 그래서 종목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러면 팔면 그냥 손절을 확 쳐버렸겠어요. 했더니 어저께 본전됐더라. 게임주? 싸게 사야 돼. 자, 어제 좋았죠.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 투자하는 것 때문에 게임주가 다급등했죠 사실. 아 그래요? 예, 그 위메이드 전환사채 투자를 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제 동반해서 이제 게임 업종이 다 같이 한번 올라갔었는데 게임이 어제 올랐었어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위메이드가 넷마블은 어떻게 됐어? 넷마블은 오늘 이제 4% 가까이 마이너스. 네, 넷마블은 좀 빠지고 있어요. 아 어제 조금 오르긴 올랐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또 게임 업종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크래프톤. 제가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아니고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진짜. 아 싫다. 아 아니 펄어비스. 어떻게 펄어비스하고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 네 글자 중에 한 글자도
아니 비슷해. 근데 펄어비스도 어제 좀 올랐네. 네, 어제 많이 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펄어비스. 내가 10 얼마에 들어간 것 같은데 12만 원인가. 지금 43,900원입니다. 네. 아이고. 자, 시장이 1.5% 코스닥이 1. 코스닥이 좀 덜 빠졌네 생각보다. 네. 그 거래소보다 그죠? 네. 코스닥이 좀 괜찮네요. 삼성전자가 2% 빠졌구나. 그렇죠? 전체 시장 좀 보세요. 좀 약간 부끄럽네요. 크래프톤이랑 펄어비스는 내가 생각해도 조금 민망하네. 크래프톤이 무슨 사막인가요? 검은 사막. 검은 사막이 크래프톤인가? 펄어비스는 뭐지 그러면? 크래프톤은 헷갈려. 저도 헷갈려 갑자기. 여미사까지 왜 이래?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이잖아. 네. 그러면 배그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백을 저 배그죠, 유저들이 진짜 분노합니다. 깜짝 놀라셔서. 그러네. 죄송합니다.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검은 사막. 네. 요즘 그 중국 진출해서 없어요? 전혀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얘기가 안 나옵니다. 중국은 사실상 흥행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주가가 그때부터 급락을 좀 했거든요. 그래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좀 성과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야, 딱 햄버거 먹으니까 바로 삼성전자 빠져버리네. 어제 딱 6만 원. 장중에 6만 6만 원 원 찍었거든. 아이고. 햄버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만 원 가려면. 오르기만 한다면 뭐 하루에 3번씩도 하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네. 아이고 아쉽습니다. 자, 리포트 좀 보죠. 네, 오늘 2차 전지가 정말 굉장히 좀 강한데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보고서들이 한두 개 나온 게 있어서요. 좀 말씀을 먼저 좀 해드리면 그 하나증권의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이 사실 이제 파나소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보다도 이제 우리 업계에 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캔자스 공장 건설을 이제 공식화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50기가와트면 이제 그 보통 1기가와트당 네. 보통 한 10,000대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대 정도 생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2026년까지 이제 100기가와트 정도까지 좀 확장할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 한 이틀 동안 파나소닉의 주가가 한 18% 정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AMPC라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조항이 여기 이제 미국 네. 인플레 감축법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기업은 2023년부터 킬로와트당 $35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기가와트를 만약에 이제 생산을 한다면 5천억 정도 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파나소닉이 내년에 2조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가장 공장이 크게 있는 게 또 파나소닉이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못지가 않잖아요. 지금 LG, SK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LG엔솔은 아마 1.5조 원, SK온은 5천억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굉장히 좀 센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 세액 공제가 내년에 다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네. 좀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럽의 분소 배터리 업체들 다 공장 셧다운이고 예, 요새 또 아예 조달 안 되고 은행 관리 가고 그런다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배터리도. LG 화학도 보합됐네. LG 화학.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뉴스들 때문에 셀 업체들이 지금 좀 굉장히 강하고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 그 한국투자증권의 조철희 김정환 연구원님이 이틀 전인가요? 그 2차 전지 정부가 이제 그 산업전략 회의를 좀 개최해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죠. 배터리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대, 광물, 특히 광물 쪽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광물 확보하자. 두 번째가 첨단 기술 마더 팩토리 구축인데, 마더 팩토리는 뭐냐면은 일단 첨단 기술이 들어가면 만약에 배터리 공정이 있다. 요건 한국에서 먼저 공장을 만들어서 일단은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미국이나
해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먼저 첨단 기술 공장을 건설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한국에 네, 먼저 네.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역시 한국에서도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광물 같아요. 배터리 부품 양극재, 음극재는 그냥 현재 공장 지어서 해결 가능하지만 네. 광물은 뭐 미국에서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서 일단은 이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는 이제 광물 확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좀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차전지 쪽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 좀 IBK의 김은호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좀 적어준 게 있는데 D램 월보 자료인데요. 네. 4분기에 D램 가격 협상이 예상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고 D램 업체들의 지금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뭐 재고가 진짜 빨리 늘고 있죠. 그래서 네. 아마 4분기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재고 정책도 그렇고 서버도 지금 이 수요자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이런 데가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환경은 좋지 않다. 거기다 모바일도 모바일 디램 가격은 변동률이 굉장히 약한 편인데 3분기에만 20% 하락을 했고 4분기도 추가로 20% 더 하락할 것 같다. 그만큼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게 중국의 디램 업체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네. 뭐 CXMT인가요? 뭐 그런 회사들 보면 실제로 지금 뭐 디램을 좀 만들고는 있는데 거기서 저가용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 근데 그게 이제 탑재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이 펼쳐지는 거죠. 공급 강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좀 메모리 쪽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요 회복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가 또 감산을 안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요 김은호 연구원님 의견은 좀 시황 회복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2분기에 삼성전자는 좀 수요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이분 의견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된다. 그래야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겨울이 좀 길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이니까 이런 또 의견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또 리포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보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 어떻게 저 FOMC 결과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업계에서도. 어떤 거요? 해석이라든지 뭐 야, 시장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파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파일 의장도 답을 모르는구나 결론은. 아, 파월도 본인도 답을 모르니까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파일 의장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거잖아요. 피벗을 한 건 맞죠. 왜냐하면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 했거든요. 12월에 50bp 하는 걸로 파일 의장도 사실상 그걸 인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다만 더 오랫동안 금리를 더 높게 하겠다. 이 발언이 이제 두 개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제 피벗에 대해서는 인정은 했지만 내년 기준금리가 5%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다우지수가 지난달에 14%나 급등했기 때문에 네. 연준이자 입장에서는 지수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음흠. 왜냐하면 자꾸 오르면 이게 인플레를 또 자극시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눌러주기 위해서 발언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어쨌든 결국엔 물가 꺾이면 해결은 되는데 아직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결국 계속 물가 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근데 좀 선을 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고용이 좀 꺾여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을 했는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은 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은퇴를 좀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고용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고용이 타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다는 아마 이제 물가 쪽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시장 보면 코스피 코스닥 뭐 아침 시작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하여튼 대형주 위주로 더 많이 좀 낙폭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코스피 200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큰 거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2.3% 네. 2% 넘게 빠지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근데 2, 3위 업체들 뭐 예를 들면 LG 에너지 같은 것도 플러스 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거죠. 예. 반도체 업황보다는 확실히 2차 전지 업황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예. 2차 전지 제가 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시총이 거의 이제 거의 합치면 300조 가까이 돼요. 그럼 여기 전체 섹터가 삼성전자랑 이제 비슷해요. 삼전 우선주까지 합치면 400조니까 큰 차이가 이제 안 나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지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나죠. 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높아가지고 예, 이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크죠. 예. 반도체 장비 먹지 않을까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전체 산업군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만 해도 에코프로비엠만 해도 10조 얼마야? 에코프로비엠에다가 뭐 대주전자재료에 LNF. 뭐 LNF에 그지?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2조 넘는 회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커도. 그렇구나. 예. 이오 테크닉스 어떻습니까? 그게 한 1조 아, 정도 되는 요즘 걸로 뭐 아는데. 가버렸죠. 근데 요새 좀 주가 빠져가지고 아마 시총은 또 가버렸어요. 많이. 정말 어려운 주식이야. 아, 그거 왜 간지 아세요? 왜? 제가 사버렸잖아요. 내가 사버리자마자 가버렸어. 이오 테크닉스 주주들을 위해서 제가 멱살합니다. 왜 샀어? 아 이오 테크닉스. 아 전에 한번 그 말씀은 주시다. 아 이오 테크닉스 참 쉽지 않은 아 종목이다. 진짜 이오 테크닉스 진짜 어려운 네, 주식. 어려운 주식이다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회사인데 어려운 주식이야. 자 어렵다? 이건 뭘까? 정프로 도전 심이 막 발동하더라고요. 예. 어려운 거 해내면 나머지 쉬운 것들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정프로야. 네? 쉬운 거부터 좀 먹어봐. 이렇게 어려운가 먹을 쉬운 거 못 때 먹으니까 어려운 거라도 가보는 거예요. 정말? 와 그래서 하여튼 이오 테크닉스 했는데 거의 지금 그 친구도 한번 볼까요? 반토막이었나? 이오는 제가 요구르트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오 테크닉스가 있군요. 아 6만 원이야? 6만 원이니까 딱 반토막 났네요. 12만 원인가 제가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씩 난 게 참 많아요. 제가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반 넘는 애도 있고 덜 난 애도 있지만 반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 정반 꿀이 원래 정프로 반대로 하면 꿀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정 정프로는 반 정도만 까져도 꿀이다 이런 뜻인가? 정프로는 반토막 나서 무릎 꿇는다 뭐 이런 거. 무릎 꿇는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 하나가 정프로 정반꿀 이거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그 이모티콘 하나 하자고 저한테. 아 그래? 저한테 그림을 그려온 거 몇 개 샘플로. 야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프로 이모티콘 제안 왔을 때를 조심해라 개인적으로. 왜요? 그때 고점이에요? 그때가 인기도의 고점이다. 형님 언제 왔었어요? 아이 개미는 뜬뜬할 때 많이 왔었지. 그때 고점이구나. 그럼 그때 고점이야. 자 그럼 저는 이제 조심해. 내리막으로 조심해. 가겠습니다. 이모티콘 얘기 나왔을 때 조심해라. 아이고야. 아이고야. 큰일났네. 저 내일이나 언제 한번 제가 화면으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 몇 개 그려왔는데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그때 이제 잘해야 돼. 그때 내가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 정도 할 줄은 아니잖아요. 딱 그러다가 시간 끌면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온다. 응? 그런 거예요. 할 생각 있으면 바로 해버려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그죠? 네, 여미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좀 더 오늘보다는 좋아지길 그렇지. 바라겠습니다. 내일 빠지는 것보다 오늘 빠지고 내일 오는 게 좋아. 금요일이라. 그렇게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자. 주말 내내 또 좋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희망으로 되나? 그냥 제 바람이에요. 자 우리 여미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